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여자입니다. 저는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. 남편과는 25살에 일을 하면서 만났고 거래처 직원이었어요. 전 디자인 계열의 그나마 높은 직급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. 그런데 남편의 집안이 정말 잘 사는 편이라 저에게 일을 그만 다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전 그런 거 정말 싫거든요. 여자는 집안일하고 남자는 일하는 그럼? 전 그래서 결혼 전에도 확실히 말했습니다. 난 일 다닐 거고 일 그만두라고 할 거면 남편이 더 적게 버니까 남편 보고 일을 하지 말라고. 일 그만둘 거면 집안일의 비중도 커질 거라고. 그니까 각자 돈 벌면서 집안일도 딱 반반씩 하자고 했습니다. 그리고 전 야근이 많은 직종입니다. 연애할 때도 남편이 많이 기다리고 많이 배려해줬어요. 그렇게 저만 바라보는 게 너무 예뻐서 결혼도 결심하게 되었고요. 물론 저도 남편을 사랑하고요. 그런데 이제서야 TV에서 부부들이 왜 부부 문제가 아닌 다른 가족들 때문에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겠더라고요. 전 지극히 개인주의의 1순위 나, 2순위 남편입니다.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반했고 지금도 그 모습이 좋다고 합니다. 전 제 커리어가 좋고 놓을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자꾸 시부모님들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곤 합니다. 갑자기 돈을 입금하시곤 이 정도면 신혼집 구할 수 있을 거다. 직장은 계속 다닐 생각이니? 이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기분이 너무 상해서 전 그 돈 그대로 1.5배 해서 보내드렸습니다. 저 돈 많습니다, 어머니. 집도 제 돈으로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. 남편도 있고요. 집 이미 알아봤습니다. 경제적인 도움 안 주셔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. 저도 직업이 있으니까요. 감사합니다. 마음만 받겠습니다. 라고 말하면서요.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희에게 똑같이 못해주니까 상대 부모님도 안 해주시는 게 마음에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버렸지만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. 그래 알겠다 라고 답장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. 그렇게 결혼하고 1년 후에 남편의 여동생을 만났습니다. 남편이 여동생을 싫어하더군요. 그 남매의 특징처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안 봤습니다, 동생을. 25살에 집을 나가 안 들어오고 동생이 그 나이에 주식을 해 집을 팔아먹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. 듣고 보니 그 정도면 싫어할 만하다 싶었습니다. 저희는 둘 다 일을 해서 전 아침에 나가서 7, 8시쯤 들어오고 남편은 대여섯 시쯤 들어옵니다. 근데 저랑 남편은 더러운 거 못 봐서 집이 항상 깨끗한데 어느 날 남편이 절 데리러 왔고 같이 집에 들어가니 집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. 전 처음에 시부모님이 말없이 오셨나 생각했는데 남편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. 저희 집 비밀번호는 시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편밖에 모릅니다.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찾아가기 때문에 오실 일도 없고요. 남편의 표정이 안 좋아서 물어보니까 동생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시부모님에게 전화 드려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. 엄마, 나 땡땡인데 오빠가 새언니 서류 두고 갔다고 전해주면 용돈 준다는데 오빠네 집 비밀번호 좀 알려줘. 그래 알았다. 고마워. 그러고는 제 집에 들어와서 구두면 구두, 가방이면 가방, 그냥 돈 되는 건 다 들고 나간 것 같았습니다. 화가 난다기보다는 솔직히 너무 황당하더군요. 그래요. 이런 일이 2번 다시 안 일어난다면 전 괜찮습니다. 하지만 참, 제 부모님이 유일하게 저에게 준 제 귀걸이, 제 집과도 바꿀 수 없는 제 귀걸이를 가져간 겁니다. 물론 본인은 모르고 가져갔겠지만요. 그때서야 처음엔 황당하기만 했던 마음이 분노로 바뀌더군요.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. 너 당장 나가서 걔 잡아와. 어? 이러더군요.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당황할 만하네요. 하지만 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귀걸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야, 정땡땡 네 동생이 우리 부모님이 나 주신 귀걸이 가져갔으니까 당장 찾아오라고.
너 그거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이혼인 줄 알고 찾아와. 그거 우리 아빠가 만든 거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야. 찾아와. 당장 그거 없어지면 나 죽을 거야. 알아? 라고 하니 그제서야 알아먹더라고요. 결혼 전에 딱 하나 말했거든요. 귀걸이 선물은 하지 말라고. 귀 안 뚫었고 나한테 귀걸이는 하나로 충분하다고. 부모님이 주신 거 하나면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제일 소중한 것들만 모아놓은 박스에 넣어갖고 그걸 가져간 겁니다. 그리고 다행히도 그 동생년을 찾아냈습니다. 근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. 제 물건을 다 팔고는 오피스텔에 월세로 들어갔더라고요. 일주일 만에. 저는 회사도 이틀 휴가 내고 남편이랑 찾아갔습니다. 동생 명품 판 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그 박스에 있던 귀걸이 주라. 그거 내 보물이야. 하나밖에 없는 거. 무슨 귀걸이? 나 신발이랑 가방만 가져왔어. 난 그걸 매일 확인하는데 그게 없어. 네가 다 가져간 날. 그리고 신발이랑 가방? 그거 다 합치면 얼마일까? 아, 맞다. 네가 팔아서 알지? 그리고 내 목걸이에 시계들까지 가져간 거 모를 것 같아?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 귀걸이 하나 달라는 거 못 알아먹어? 아니, 왜 이래. 그런 거 없다고. 아, 맞아. 내가 전당포에 줄 때 줬나 보네. 그니까 나한테 없어. 너 내일까지 그 귀걸이 찾아와. 내일 그 귀걸이가 우리 집에 없으면 넌 형사소송 가는 거고 정땡땡 넌 네 동생 때문에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는 거야. 알아들어? 아, 자기야, 나 잘못 없어. 얘가. 그래, 잘못 따지지 말고 이 시간에 내 귀걸이나 찾아와. 그 전당포에서 우리 아빠가 만든 귀걸이 없애는 순간, 모양이라도 바뀌는 순간, 나가. 전 집으로 돌아와서 귀걸이만 기다렸습니다. 너무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이 주신 사연까지 담긴 그 귀걸이. 못 찾게 될까봐 눈물이 나고 분노감이 차올랐습니다. 그리고 결국엔 못 찾아오더라고요. 그리고 전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제 소유의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그 동생이라는 년은 신고를 했고 남편에게는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. 그렇게 다다음 날쯤 그 동생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. 하는 소리가 귀걸이를 찾은 것 같다면서 제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. 화나는 마음보다는 그 귀걸이를 찾았다는 소식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. 그렇게 집으로 갔더니 아니 이 미친 게 그 귀걸이를 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도 아끼느라 막상 귀에 넣어보지도 못한 그 귀걸이를 왜 지가 하고 있는지 당장 귀걸이를 빼라고 한 데에 뺨을 내려쳤습니다. 네가 진짜 제정신은 아니구나. 그 귀걸이를 차고 와? 나도 한 번도 안 차본걸? 용서를 빌러 온 게 아니라 너 그 명품들 판 거 퉁치려고 왔구나. 지금 당장 꺼져 그냥. 아, 그렇잖아요. 지금 이게 잘났다고 귀걸이를 하고 온 건 꼽지만 그 명품들 판 돈 내놓기 싫어 가져온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? 머리채를 휘어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버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. 이혼 빨리 하자. 진짜 도저히 못 참겠다. 그랬더니 남편은 귀걸이도 찾았다고 하던데 왜 이혼을 해야 하냐고 하더군요. 긴 말하기 싫어서 이혼설이나 준비하라고 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. 그러고 나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. 내가 비밀번호 알려준 게 잘못이다. 이제 내 아들이랑 딸 봐주거라. 나머지도 내가 다 똑같이 채워주마. 그러게 내가 여자는 집을 지켜야 한다고 했잖니. 둘 다 일만 하니까 집이 비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. 안 그러니? 참네.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. 어머니, 사과하시다가 뒤에 말이 정말 이상하네요. 집을 지키는 일은 도어락이 합니다. 근데 그 도어락을 아가씨에게 어머니가 풀어주셨죠? 그럼 근본적으로 제가 할 집을 비워서 아가씨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? 아님 아가씨가 노리고 찾아와서 그런 짓을 했을까요? 아, 남편 봐줄까 생각도 했는데 이젠 그쪽 집의 모든 사람이 같아 보이네요. 아버님은 제가 귀걸이 사라졌을 때 전화와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? 그거 하나에 얼마 하길래 그렇게 지랄이냐고 하시던데
그러곤 저한테 10만 원을 보내셨네요. 그대로 돌려보냈어요. 내 부모님의 유품이 당신들에게는 고작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니. 하여튼 그만들 하시죠. 아가씨 소송 취하는 안 합니다. 이혼도 그대로 진행할 거고요. 당신 아들 짐도 그쪽으로 보낼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. 그렇게 전화를 끊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귀걸이를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 순간 소름이 올라오더군요. 제 이름은 이니셜이 LRJ인데 LRG로 바뀌어 있더라고요. 이니셜이 있어서 내 건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. 이런 것 하나도 치밀하지 못하게 하는 짓도 우습고 결국 제 유품은 아니다 보니 다시 그 동생년을 찾아갔습니다. 이번에 갈 때는 저 혼자가 아닌 경찰과 함께 갔죠.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면서 자긴 돌려줬다며 웃으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. 와, 얘는 진짜 또라이 중에 최상 또라이구나 싶었습니다. 이니셜 보고 속는 나도 모질이지만 다르게 받아온 째도 참 모자라다 싶었고요. 저런 모질이는 잡아두고 말로 한다고 뭐가 되나 싶어서 그냥 일을 진행시켰습니다. 고소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. 그리고 그런 딸 콩밥 먹일 수 없었던 저희 시부모들은 저에게 꽤나 많은 돈을 토해냈습니다. 제가 전혀 양보하는 것 없이 독이 차서 달라드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. 그렇게 저는 이혼도 하고 스트레스 요인이었던 남편도 시누이도 시부모도 모두 손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. 반대로 그 집구석은 가세가 기울었다고 하더라고요. 돈도 뺐고 나름 복수도 한 것 같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. 결국 부모님이 주신 귀걸이는 찾지 못했으니까요. 유일한 거다 보니 참 많이도 아꼈는데 제 개인사입니다만 고등학교 때 집에 불이 나서 학교에 있던 저만 살아났고 부모님은 돌아가셨거든요. 모든 흔적도 다 타버려 부모님을 추억할 수 없다는 게 슬플 뿐입니다.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